자, 왜 윤석열 정부의 여성 장관이 드무냐 했더니 막 질러요, 이제는. 그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자. 김승희. 나는 이때가 기억이 나요. 김승희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거든. 그 김승희가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치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오니까 후회되지?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때 당시에도 이 치매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김승희가 장관 후보로서 적당한가라는 것에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여성이 사회 진출 기회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없어서 장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없었던 여성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까? 그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임기 초반부터 저쪽 문재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치매설을 제기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말 했던 사람들 다 책임져야 돼요. 멀쩡하시게 잘하고 퇴임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공격용으로 썼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때 말이 좀 지나쳤다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막장인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천 탈락시켰던 사람이야. 공천 탈락자가 장관이 되다니.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야 얘네들은 출세를 하는 거야. 이번에 배현진이 국회의장 모독하는 걸로 지금 그 이후에 찍소리 못하고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국민의힘한테까지 비난을 받았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올라가서 사퇴질 해버리고 앙증맞은 몸 어떻게 해버리고. 배현진이 딱 그 당시 김승희가 배현진이었던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쁠까요? 근데 김승희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오 로펌, 바이오 회사의 로펌에 있던 사람인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왔어요. 어쩌면 애들 한결같은지 한덕수 포함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여성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내놓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배경이 없는 사람도 남성 중에 있으면 그냥 데려와도 괜찮다고. 이제는 무조건 여자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오는 거 아닙니까?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이자가 식약처장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로펌으로 갔어. 뭐랑 똑같아? 한덕수랑 한덕수. 똑같죠. 우리가 로펌으로 갔다가 어.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윤석열 씨 좀 제발요. 좀 부탁하는데 나 고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 적당히 좀 합시다 진짜.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그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던 그 무속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희 씨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주를 가져와서 물어본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분들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닌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의심이 근데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한결같아요. 김현장에 있던 사람, 그 법무법인 클라스였나? 아무튼 거기 있던 사람, 법무법인 처가에 있던 사람 다 뽑아가지고 장관 자리에 앉히고 있어요. 법무법인에 있던 사람들로.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좀 너무 개념 없는 거 아닌가? 그 법무법인 클라스의 업무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 지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펌인데 이 바이오 관련한 로펌인 거예요. 그쪽 전문성 있는 로펌. 거기에 한덕수처럼 고문으로 갔던데 지금 현재 근무 중이야. 이 사람을 보건복지부장에 임명하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없는 일이죠. 이거 그냥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나라를 갖다 바친 거는 이 사람들 찍어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배운 대로 잘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길어야 5년이고 보통은 1, 2년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다시 이 로펌에 들어가지 다른 일 하겠어요? 아니면 일을 쉬겠어요? 저는 이거 다시 또 이 장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라고 시킨 거야. 그 정보를 고스란히 자기가 다시 수익 창출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때 이 식약처장을 했는데
그때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가짜 백수호. 가짜 백수호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가짜로 만든 백수호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중에 봤더니 독성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러면 왜 이거를 무해하다고 했을까? 업체와의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 이야기하는 의심스럽죠. 사람을 내가 꾸짖었다는 이야기를 네, 해줄게요. 제가 혼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이걸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충분히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있죠. 반드시 있죠. 모를 뿐이지. 왜? 확인을 안 해봤거든. 아 이거 무해합니다라고 해버렸는데 그걸 누가 확인해요? 그리고요, 더 골 때리는 게 지금 식약처장으로 임명된 오유경. 지금 여기 이 사람 저기 김승희는 보건복지부 장관 됐고요. 오유경은 식약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보령제약, SK케미칼 이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또. 식약처장인데. 그러면은 보령제약이나 SK케미칼 같은 데서 약 만들어가지고 요거 허가해 주는 건 되게 쉽겠네. 다 아는 사람이구만 이건데. 가짜 백수호 넣어서 만들면 되겠다. 무해합니다 이러고. 아니 좀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스크리닝이라던가 최소한의 상도를 좀 지켜서 하는 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계속 놀라워요. 근데 이 놀라운 게 거듭되다 보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놀라지 않는 상황이 되는 아니 거예요. 솔직히 다 알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그래 반대했고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꼭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직 남녀들 나중에 배신당했다고 하면 꼭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몰랐냐고. 이럴 줄을 정말 몰랐냐고. 이명박이 그럴 때, 박근혜가 그럴 때 그럴 줄 몰랐습니까, 솔직히? 알면서도 찍었잖아요. 알면서도 찍어놓고 나중에 배신당했다고 그러고, 알면서도 찍어놓고 나중에 그러고. 그러지 좀 말자고요. 자, 이렇게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 참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엄청나게 놀라운데. 더 재밌는 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여성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근데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들어왔어. 박순애.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그 교육계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정교조가 있고 뭐 교총이 있고 그렇잖아. 다 싫어해. 저 사람 왜 데리고 왔어? 보수 쪽에서도 까인다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이유 교수니까. 교수니까. 그럼 교수면 다 교육부 장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 사주가 맞아야 돼요. 일단 사주가 맞아야 되고, 알아야 돼, 서로 아는 사이야. 다 아는 그렇지. 사람이구만, 이래야지. 그래야 될 수 있어. 서울대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 박순애는 지금 어처구니 없네 진짜. 교육 전문가가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 전문가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교육 행정을 해봤거나 또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해본 정치인이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행정대학원 교수야. 말하자면은 교육 전문성은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교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감 선거를 왜 따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특별함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도지사를 뽑으면서도 굳이 교육감을 따로 뽑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특수성 때문이고 일반 행정과 구별해야 되는 그 특수성 때문인데 행정을 하는 사람을 교육부에다 딱 꽂아버렸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행정과 교육의 차이를 모르는구나라는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았다는 게 놀라운 점이죠.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성과 관리, 뭐 환경 정책, 위험 관리, 그리고 공기업 경영 평가 같은 걸 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런 사람이 교육을 맡는다라는 건 뭐 학생이든 학교든 결국은 성과 관리하겠다. 그렇죠.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양고 몇 명 넣나, 하버드 몇 명 넣나, 논문이 몇 개 나왔나 이런 걸로 학교를 평가하겠죠. 그 있잖아요. 국방대학원이라고 있어. 국방대학원의 교수는 어느 장관에 맞을까요? 그나마 찾자면. 국방부에 맞겠죠. 근데 이분이 교육부 장관은 가능한 똑같은 거예요. 교수니까요. 딱이네요. 아니 비요. 입에 성공했네. 입에 짝짝 붙네요. 아니, 교수니까요. 만약에 그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윤석열을 혼내지 않았다면
고모스를 들지 않았다면 이런 내각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제부터 워싱턴 포스트 기자만 잘 친해지면 돼요. 나중에 뭐 잘못하면 그 기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왜 뽑았니 하면 바로 바뀔 거야. 아니 왜냐면 그때의 대답이 여성이 없어서 그렇게 뽑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대답할 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으면 아니다 우리 앞으로 여성 장관 많이 임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개딸이 싫어하는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를 좀 사이즈를 줄이고 홀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당연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에 손대는 것 자체는 좀 불편하고 하다못해 자사고 없애는 것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다시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자객을 보내서 여성가족부가 낸 것처럼 교육부를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교육부가 심지어 부총리야.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교육부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썰이 있는데 나는 그거 동의하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의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교수니까예요. 일단 그렇게 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워싱턴 포스트 사태가 터지기 전에 아마 내정돼 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하는 기사 사람이 있었을 나왔던 거라고. 것 같은데. 오.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를 뽑으라고 하니까 지금 다 여자로 하면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넣었어요. 지금은 딱 봐서 경력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 되면은 또 엄청난 것들 비리들 또 엄청 나올 그렇겠죠. 겁니다. 뭐 법인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나올 거야. 기대들 하세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호영이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가 의사를 대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거잖아요. 이름만 비슷하면 된다고 생각해. 푸른 나무가요. 방통위원장 하나 소리죠. 살림청. 아 그런가? 아니 이런 사람들 어디 데려와도 꼭 이런 사람들 방통위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방송에는 방송을 너무 잘하셔 안 돼. 아니 이제 이런 건 있어.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시키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정권을 잡으면은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해왔던 사람이 그걸 잡는 것이 맞는 거죠. 비슷하게 찾으면 정호영 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킨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비유 나는 훌륭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방통위원장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라고요. 방송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람 하나 쓰는 게 대통령의 자리는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대통령의 자리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사람 쓰는 거라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2만 자리가 넘습니다. 그렇죠. 21,600개인가. 2만 자리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사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 하나 쓰는 건 왜 이렇게 후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술 먹을 시간에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여기서 사인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걸 전행하고 있다면 그렇지. 대가리가 총공나게 생각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지금 저 개 끌고 다니시는 어떤 여성분 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이렇게 살짝 수삭해서 이 사람 장관 시켜주면 안 돼?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끌려다닌다면 모를까. 오빠 이 언니 나랑 사우나 같이 다니는 언니인데 한번 봐줄 수 있어? 정렬아 이 사람이 보니까 날이 맞다.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검증을 어디서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어떻게 바이오 로펌의 고문으로 근무하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까? 식약처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수 지냈다고 교육부 장관 임명하면 됩니까? 그 외에 여러분들 조희연 교육감하고 강신만 후보가 토론하는 거 보셨죠? 교육계 현안들 그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보수 진보의 진보 교육감들 아까 그 명단 하나 띄워주시고요. 교육이 대한민국 사회의 앞으로의 색깔을 결정하거든요. 보수 정권이 됐어도 교육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뽑아놓으면 그렇게 교육 많이 안 망가져요. 그런데 저쪽까지 교육감까지 가져가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고 저쪽 사람은 죄리 뭔데? 있는 자들이
특수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그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 진보 쪽에도 일부 보내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가진 자들만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요거를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자사고 폐지를 뒤엎어버리고. 권성동이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부자 부모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교육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된다. 그걸 벌써 잊어먹었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말하면 입안 득득 깔리고 지금 진짜? 어금니에 주름이 없어졌어요 지금. 자, 투표들 잘 하시고요. 이제 방송하는 시점으로는 내일까지가 사전투표일이고, 내일까지도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에 수요일 날 공식 공휴일이니까 그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율 좀 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 60%였습니다. 거기에 1%라도 넘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위원장이 55%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자, 기억들 하시고, 자, 투표하면 이긴다가 아니라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를 해야 이재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새날은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